안녕하세요, 청년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늘 바쁘신데도 이를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대한노인의 정책이라든지 또 운영을 하는 이런 소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예. 대한노인회는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그 단체입니다. 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외에는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유일한 대표성을 지닌 단체인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수명이 길지 않고 환갑을 지내기가 몇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백세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이 장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지금 현재도 900만이 넘고 2025년이 되면 1000만이 넘어가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노인들이 한 15%는 고급 공무원이나 그 군 장성을 지냈다든지 이런 사람은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니까 그 노후 생활에 보장이 되고, 또 한 5%의 사람들은 자영업을 통해서 자기 노후에 대한 단도리가 되어 있는데, 80% 정도의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 대책이 서 있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벌어야 살 수 있고, 그런데 가족들이 그 세를맨인 경우에는 요새 노인 한 분이 최소한 하루에 용돈이 10,000원 정도가 그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데, 하루에 10,000원이면은 한 달에 30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양부모 계시면은 600,000원을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세를맨인 경우에 한 달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자녀들 대학 공부나 결혼 자금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양부모 60만원을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모 모시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한 3년 전까지는 기초수급자한테 월 30만원을 주었는데, 재작년부터는 하위소득 70% 노인들에게 약 30만원을 주는데, 제가 노인회장이 돼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월 100만원 주다가 많으니까 우리도 10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노인 세대인데, 이분들이 옛날에 서독의 강구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중동의 열대 지방에 수로공사하러 가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목선까지 잃어가면서 벌은 달러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마산 수출 제조 지역 창원공업 단지 이런 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이르렀는데, 지금 노인들에게 우대하고 대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방치로 인해서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노인의 처우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못 되고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회에서 그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정부에 내가 요구를 해가 올해는 하위소득 70%에게 40만원을 주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위소득 70%만 할 게 아니라 그 모든 노인을 100%에게
40만 원을 주고 해마다 한 10만 원씩 올려가지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월 100만 원 정도는 주도록 해야 안 되냐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를 과거에 청년 일자리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소득에서야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노인 일자리 만드는 일에 또 주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그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런 일들을 주력을 하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그 파크 골프라는 걸 즐겨 칩니다. 일반 골프하고 그 치는 요령은 같은데 골프채 하나를 가지고 짧은 거리를 공을 치고 18호를 돌면은 약 7,000보를 걸어요. 그러면은 매일 파크 골프를 한 게임 치면은 7,000보를 걷고 나머지 일상생활에 한 3,000보는 왔다 갔다 하면 걸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10,000보를 걷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그런 걸 많이 참여하면은 노인들이 매일 10,000보를 자연스럽게 걸으면은 우병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무죽걸산이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그런 말처럼 운동을 해서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주력을 기울이고 그런 일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내 슬로건을 걸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 늘 구상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총재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 정책, 저는 이제 세계 일자리 창출 연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자금만 그래도 그래요. 65세 이상 넘으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못지않은 열정을 가진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더 많거든요. 국가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장려를 해서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립하고 스스로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대한노인회가 좀 앞장서서 한다면 저희들은 옆에서 정말 우리 총재님하고 모시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 국가한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초청을 해놓고 우리가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우리가 총재님을 모셔서 이런 것들을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되게끔 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단체가 앞장에 서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게 정말 맞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니어들이 그냥 이렇게 그 뒷방 어른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물을 인생 이막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공무원이나 기업체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 컴퓨터를 잘 다루는 노인들을 주민센터에 2명씩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빠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토요일에 집에 쉬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류 발급을 받으면 너무 좋은 주민들은 편리하고 노인들은
또 토일에 그 근무를 하면서 짜업으로 돈을 벌 수가 네. 있으니까 노인 소득이 보장되고 네. 기업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을 하고 토일은 퇴직 사원이 네. 그 회사 업무를 하니까 네. 급여에 큰 부담 안 주는 네. 그런 일당제로 예. 토일에 노인 퇴직 사원을 근무를 시키면은 기업은 연중 무휴로 가동이 되니까 생산력이 증가되고 네.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 성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고 예, 있고 그 다음에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네. 저 젊은 사람을 그 일을 시키면 힘이 좋아가지고 삽이나 곡괭이를 힘껏 그 땅을 파다 보니까 일은 빨리 되는 대신에 문화재가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발굴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노인을 시키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 작업은 좀 늦게 되는 대신에 온전하게 그렇죠. 유물이 다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재는 온전하게 발굴되는 게 소중하니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화재 발굴은 노인 전남 일자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지금 문화재 청장하고 그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은 노인 전담 일자리로 하자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체국에서도 택배물 같은 거 분류하는 거는 노인들을 보고 그 분류 작업을 시키면은 노인 일자리가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나 기업하고 노인 고유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 그 추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지하철을 일단은 무임으로 하다 보니까 저 꽃배달이나 소품을 배달하는 일을 노인들이 맡아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임금을 좀 싸게 줘도 그렇죠. 노인들은 교통비가 안 되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그 지하철 무임 상차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에 정부가 청년 일자리 개발에 주력을 했듯이 지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 마당에 그 노인들이 국가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좋아가지고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일을 해가 소득을 올려가 노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자녀들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개발에 우리가 그렇게 추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재님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시니어들에 대한 일자리를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벌써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게 그동안에 총재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고심하시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재님 그러면 이 해인시대라는 건 이 제목을 어떤 뜻으로 이렇게 쓰신가요? 우리 제 젊은이들이 노인이라 하면은 늙을 놓자라 이래가 늙어있는 뒷방으로 물러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라는 단어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이라는 뜻으로 해인이라고 부르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해인이라는 그 단어로 노인을 바꾸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주간 신문을 네. 해인 시대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격언을 보면은 노인이 한 분이 별세하면은 지혜로운 책이 가득 찬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지는 거하고 같다고 해서 영국 격언은 노인들을 해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스 격언은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어른이 안 계시면은 이웃집 어른을 모셔다가 잠문을 받아놨고 네.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런 노인의 그 중요성, 노인의 지혜를 빌리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네. 중국 고사에도 보면은 노마지지라고 늙은 말의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 나라 그 항공이 그 이웃 고죽국을 침공을 했는데 그 한두 달 만에 그 멸망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전쟁이 오히려 길어져 가지고 겨울역에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본국으로 오는 길을 잃어 가지고 아주 춥고 배고픈 군졸들이 아주 걱정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 간중이라는 재상이 늙은 말을 한 필 풀어놓으면서 이 말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 말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길을 찾는 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늙을로 말반자 그 지혜 지자에가 노마지지라는 고사가 있는데 늙은 말도 그 한평생을 살면서 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야말로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면은 노인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노인을 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도 그 해인 있게 자기 미래의 길을 묻는 그런 풍토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경로당이다 이런 단어를 해인당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해인당. 우리 사회가 노인을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으로 모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총재님,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이제 SNS가 많이 활동하고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책 자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해? 그 다음에 배우려고 게 너무 어려워 잘 못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 총재님께서 지금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돼. 그 디지털 시대인 게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좀 전파를 해주시고. 그래, 우리 노인회에서는요. 네. 저 해인 연수원이 무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에, 매일 1박 2일로 전국의 경로당 회장들이 차례대로 들어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국에 244개 시군구에 노인대학이 있어가지고 6개월 코스로 노인대학에서 일주일에 2과목씩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면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뭐 4차원, 5차원 시대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시대에 적응하려면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카톡이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요새는 무인 점포도 무인 가게가 많고 또 뭐 돈이 있더라도 주차 요금을 정리한다든지 모든 결제를 하려면 그 카드로가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현금을 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키오스에 적응하고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이렇게 해야 요즘은 태어나는 갓난 애기부터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자기 손자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려면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해야 소통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그리고 또 인문학 강좌도 하면서 인품을 더욱 짜듬고, 그리고 노인이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서 724명의 노인을 75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답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무당에 나와서 좋은 것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서 나누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는 전국에 67,320군데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나누는 생활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전국 시군구에다가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인문화건강정진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청원을 국회에다 내가지고 채택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전국의 노인문화건강정진센터가 헬스나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무용교실이다, 서예교실이다, 뭐 이런 걸 갖추어가지고 노인들에게 건강생활과 문화생활 서비스를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행사나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 총재님이 좀 와주셔서 강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노인이에요.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은 65세가 되면은 정회원이 되거든요. 65세가 되면 거주지 경로당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경로당에서 가입을 하나요? 주소지 경로당에 가서 가입을 하면 되고요. 그럼 가입 안 되면 한 2만원 정도를 내고 매월 2,000원 정도 예비를 내면은 나머지 이제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내가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자원봉사 지원본부가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자원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들이 손만 벌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노인의 존재 가치가 또 우리를 보이고 돋보이니까 그래 자원봉사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좀 뜻이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이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총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 초청을 해서 정말 시니어들에게 아직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시니어들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